예약해놨던 데 갔는데 좀 짜증났어요. 좀 화났는데 뭐 싸울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 첫 번째 정비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할 거예요. 일단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될 것 같고, 오일을 찍어봤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이 차를 가져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일을 안에서 태우는지에 대한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이제 겨우 300마일 정도밖에 안 타서 제가 새 오일로 교환을 하고 플러싱을 한번 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사온 그 정비를 위한 품목이에요. 일단 뭐 워셔에 이건 모터 플러시라고 써있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러시 오일이죠. 이거를 엔진 오일에 같이 첨가해주고 약 10분 정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드레인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안에 슬러지나 카본 슬러지나 이런 걸 제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다른 그 플러싱보다는 케미칼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줄 거고, 다음 엔진을 교환할 때 한 번 더 플러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를 좀 보려고 해서 일단 브레이크 파트 클리너를 좀 사왔는데 더스트를 한번 제거해 보려고요. 요게 많이 뿌려주면 그 안에 더스트랑 분진 제거랑 효과가 좀 좋아요. 좀 독해서 이건 마스크 쓰고 당연히 안경을 쓰고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엔진 오일이죠. 이 차는 6.8L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에 좀 1리터가 안 돼요. 저희 아시다시피 미국은 리터보다는 약간 갤런을 쓰죠. 갤런 1갤런이 약 3.9 정도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1리터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거 6통과 오일 스테빌라이저를 하나 사왔어요. 요거는 이제 안에서 엔진 안에서 오일과 같이 섞여서 쓰는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러 헤비듀티를 샀어요. 얘는 트럭 베이스라고 엔진도 크기 때문에 이거와 한번 차가 좀 조용해질 거로 예상하고, 기본 오일과 스테빌라이저 그냥 오일을 좀 섞어줄 정도. 그리고 마지막 오일 필터입니다. 지금 오일 필터를 사러 갔는데 얘가 떨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싸게 샀어요. 4불에 샀어요. 어차피 제가 엔진오일을 또 3000마일 안 타고 가기 전에 한 번 더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더 좋은 걸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렌치, 드레인 와셔, 그리고 지금 제가 집에 갖고 있던 저희 오일통들, 오일을 받아서 모아놓고 다 쓰면은 일반 자동차 부품 파는 데 갖다 주면 돼요. 이게 일단 오늘 필요한 재료고, 너무 간단하니까 중간중간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1차 정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는 차를 가지고 놀 때 영상을 틀어놔요. 저랑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모터 플러싱 오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플러싱 오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킷은 좀 따봤는데 이 정도면은 나름 관리 잘 된 것 같아요. 슬러지도 많이 안 껴있고 장거리를 많이 뛰는 차니까 아마 엔진 오일은 자주 교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플러시 오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동은 걸었고요. 플러싱 오일이 들어갔을 때 정말 주의할 점은 이게 안에 유막을 제거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슬러지를 제거하는데 이제 이 상태로는 절대 주행을 하시면 안 돼요. 실린더 사이에 그 오일들을 제거하면서 저렇게 좀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주행을 안 하시는 게 좋고, 포인트는 플러싱 오일을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공회전 상태로 돌리시고, 여기서는 절대 주행을 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주행은 끝났고 이 스테빌라이저 먼저 주입을 할게요. 스테빌라이저는 좀 걸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온도를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오일보다 보시면 점성이 좀 있죠? 약간 물엿 같은 느낌? 자, 두 번째 합성유 모블 원 오일 주입합니다. 두 번째 통 들어갑니다. 이후로는 제가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동 걸고 딥스틱을 찍어서 봤는데 약간 6리터로는 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MT 선에 다 가지도 않고 한 통은 다 넣지 않고 반 통만 이미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딥스틱에 올라오는 거는 풀라인과 MT 라인 반 정도만인 것 같은데, 좀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메인테넌스 작업은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메인터넌스 하러 왔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보러 왔어요. 자, 뼈대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하죠. 지금 약간 고속도로 올라가면 차가 휘청대는 경우도 있고 핸들도 일직선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타이어 편마모도 심하고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엔진오일 다음으로 얼라이먼트 보러 왔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 네, 제가 예약해놨던 데 갔는데 좀 짜증났어요. 예약했는데 얼라이먼트 머신이 다운됐다고. 망가졌다는 뜻이죠. 일주일 잡아놓고 간 건데 온라인이랑 그냥 샵이랑 이게 연동이 잘 안 되나봐요. 그래서 지금 좀 화났는데 뭐 싸울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오는 길에 다른 데다 그냥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냥 하는 걸로 하고 그때 메인터넌스 얼라이먼트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얼라이먼트를 봤던 샵이에요. 여기도 나름 내셔널 체인인 것 같아요. 100불? 1년 워런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받은 결과예요. 다른 이제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는데 좀 안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른쪽 패신저 쪽 프론트 타이어 쪽 이게 캠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 앞쪽에 보면은 거의 각도가 제로 캠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보면 마이너스 1.4 디그리 됐죠. 그래서 이쪽이 캠버가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찾은 게 컨트롤암, 어퍼암이죠. 이거를 교환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보면은 부품값만 뭐 400불, 캠버 볼트 하나에 볼트 하나에 32불. 그래서 가격이 나오고 이게 부품값만 615불 정도가 견적이 나온 거죠. 공임까지 합치니까 799불이 나오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그 어퍼 컨트롤암 하나 교환하는데 솔직히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 물론 OEM 파트가 좀 비싸긴 하겠죠. 제가 공부한 거는 45불이었어요. 어퍼 컨트롤암 교환할 수 있는 이 부품을 살 수 있고 제가 직접 교환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캠버 볼트, 네, 이해해요. 캠버 볼트는 두 개 30불에서 40불 정도의 가격을 받고 부품값만 100불 안에서 해결되고 제가 직접 고치면 100불 안에 해결이 되는데 800불 돈이 나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주행하는데 문제 없고 가장 나올 수 있는 이상각도로 잡아놨으니 좀 타다가 문제 있으면 바로 교환을 하고 이건 추가 메인터넌스 계획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제작해서 봤고요. 지금 타이어 교환을 했어요. 그나마 잘 믿고 있는 샵이에요. 그래서 여기나 맡겼고 네, 샵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휠도 팔고 나름 내셔널 체인이에요. 여기 저는 이제 집에 갔다가 차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네, 저를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타이어 작업하는 동안 집에 가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좋은 쪽 타이어 두 개만 갈았어요. 이제 한 짝당 125불. 제일 싼 걸로 했어요. AT 타이어로 갈지 안 갈지 몰라서 일단 안 좋은 건 두 명 갈았고, 그 밖에 뭐 타이어 버리는 값 한 320불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 그 난강 타이어, 대만제인가 중국제인가 그런데 앞바퀴를 교환을 하고 왔는데 아직 잠재적인 진동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휠이 하나 휘어가지고 스페어 타입에서 끼우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네. 네, 이제 새 타이어를 끼웠습니다. 뒤에도. 와, 이 스페어 타이어에 끼어있던 휠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 청소를 좀 해봐야겠어요. 집에 도착을 했고요. 뒤에 쓰던 타이어들은 두 개 가지고 왔어요. 상태가 나쁘진 않아서 가지고는 왔는데 쓸 일 없으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일단 창고에다가 저희 그라지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할 거고, 일단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어를 교환하는 와중에 휠이 좀 휜데를 찾았어요. 바로 여기네요.
여기를 보시면 휠이 휘었죠. 이게 안쪽에서 휘어서 밖에서 안 보였던 거예요. 바깥쪽이었으면 보였을 텐데 이것 때문에 타이어를 급하게 스페어 타이어를 빼서 그 휠을 사용을 하고, 다행히도 똑같은 휠이어서 여기다 올드 타이어를 못 끼웠어요. 왜냐면 안전상의 문제로 타이어를 다시 끼워서 장착을 해놓으면 결국은 달리다 이거로 인해서 좀 위험한 상황에 좀 직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거를 원치는 않아서 일단 휠만 따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지 아니면 그냥 다른 휠로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벤트 난 걸 한번 또 볼게요. 티가 많이 나요. 이게 정상이죠? 이 옆에 라인이 서야 되는데 휠이 벤트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제 지금 차 운전하고 왔을 때는 거의 90% 이상 잡힌 것 같아요. 아직 고속 주행을 못 해봤는데 그 잔진동과 고속 밸런스가 안 잡혔던 이유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